저는 올해 63입니다. 아들 하나를 키워서 출가시켰고요.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제 삶은 오롯이 아들이 중심이었지요. 아들이 결혼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저 아이 곁에도 사람이 생겼구나 싶었지요.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도 인상은 참 좋았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싹싹했고 예의도 바른 아이였지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밥 한 번 먹자고 해도 바쁘다고 했고 명절에도 양가 챙기느라 정신없다며 자꾸 대충 넘어가려 하더군요. 그러다 손주가 태어났고 그 아이는 제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반찬을 해가지고 가고 한 달에도 몇 번씩 얼굴을 보러 갔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것도 형식적이고 한숨을 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문 앞에서 들은 그 말. 어머니, 이제 그만 오세요. 솔직히 좀 불편하거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쿵 하고 내려앉게 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서 있었지요. 안에서는 손주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문을 다시 두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문 닫히는 소리에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보고 싶어서 간 것뿐이었습니다. 손주 얼굴 한 번 보려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걸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 번도 그 집 앞에 가지 않았습니다. 손주 생일도 그냥 지나쳤고요. 사진 한 장이라도 보내줄까 싶어 기다렸지만 어느 누구도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참고 기다렸습니다. 며느리도 엄마 노릇하느라 예민할 수 있고 저도 좀 조심했어야 하나 싶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헛헛해질 때면 핸드폰 사진첩을 뒤졌습니다. 아들이 보내준 손주 돌잔치 사진, 반년 전 여름에 함께 갔던 공원 사진.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그립다, 보고 싶다, 그런 말만 혼잣말로 흘렸지요. 어느 날은 꿈을 꿨습니다. 손주가 제게 달려와 안기는 꿈이었습니다. 할머니 하고 부르는데 그 소리에 울컥해서 눈을 떴습니다. 잠결에 휴대폰을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에 가슴이 벅차오르려던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말. 왜 또 전화 왔어? 작게 속삭였지만 분명 들렸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지? 손주 많이 컸지? 혹시 시간 되면 잠깐 얼굴만이라도 보면 안 될까?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오래간만에 펑펑 울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이 먹고 눈물 참는 게 익숙해졌는데도 그날은 이상하게 멈추지 않더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밥맛도 없고 TV도 시끄럽게만 느껴졌습니다. 혼자 사는 집안이 이렇게 조용한 줄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시장도 가고 교회도 나가고 집 앞 정원에 물도 주며 어떻게든 마음을 달래보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옆집 김 여사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손주 안 봐요? 항상 데리고 다니시더니. 그 말에 순간 울컥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애가 바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제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예전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찍은 사진이었죠.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줄다리기 하는 모습, 아빠 없이 혼자 그늘에서 도시락을 먹던 모습, 그 옆에 앉아있던 제 젊은 시절 모습도 있었지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 하나 보겠다고 어떻게든 살아왔는데 이젠 그 아이에게 불편한 존재가 된 걸까? 며느리 탓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도 모르게 선을 넘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 키우는 일이 얼마나 예민한지 저도 겪어봤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완전히 끊는 게 맞는 건가요? 불편하니까 그만 오세요. 그 한마디로 관계가 끝나는 게 가족일 수 있을까요? 요즘은 낮보다 밤이 더 길게 느껴집니다. 혼자 있는 밤, 그 정적 속에서 손주 웃음소리가 자꾸 떠오릅니다. 그 소리에 귀가 자꾸 열리고 그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방 안에서 그 아이가 할머니 부르며 달려오는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불 속에서 눈을 감습니다. 눈물이 다시 흐르지 않게 오늘도 그렇게 잠을 청합니다. 시간은 참 이상합니다. 기다릴 땐 더디기만 하다가 되돌리고 싶을 땐 이미 훌쩍 지나 있더군요. 손주가 태어난 지도 어느덧 4해가 지났습니다. 처음 그 조그마한 손을 잡았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잠들던 모습,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 아이를 이렇게 갑자기 볼 수 없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렇대요. 관계는 거리를 지켜야 해요. 너무 들이대면 불편해하지.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여전히 답답합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이성만으로 조절되지 않으니까요. 며느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제가 사사건건 간섭했을까? 반찬 들고 간 게 부담이었을까? 집안에 들어가 물건 하나라도 정리한 게 그 아이 눈에는 침범으로 보였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제 행동들이 며느리 입장에선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는 악의는 없었습니다. 그저 도와주고 싶었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다 거리감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물어볼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괜히 다시 다가갔다가 더 상처받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립니다. 언젠가 아들이 아니면 손주가 저를 기억해 줄 날을요. 그 아이가 자라서 제게 먼저 전화해주는 날을 바라며 오늘도 달력을 넘깁니다. 그 손주가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 한마디만 해준다면 이 긴 시간이 모두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를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였습니다. 손주요. 유모차는 사라지고 이젠 엄마 손을 잡고 걷고 있더군요. 놀이터 쪽으로 향하던 작은 발걸음, 멀리서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민준아. 입에서 튀어나온 그 한마디에 며느리와 아이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 얼굴엔 반가움도 낯섦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표정은 굳어 있더군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아이 손을 끌며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주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고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 아이가 나를 기억이나 할까? 할머니라는 단어조차 들은 적 없을까? 혹시 그냥 엄마가 멀리하는 사람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만히 앉아 손주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미안해. 보고 싶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음은 소리쳐 울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왜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을까만 고민했지요. 그보다 먼저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가족 안에 편한 존재였을까 하고요. 이젠 그 대답을 누군가에게 묻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다 괜찮을 거야. 너는 최선을 다했어. 그 말 한마디라도 스스로 해줘야 내 마음이 조금은 숨 쉴 수 있으니까요. 며느리와의 거리, 그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온기, 그게 사라졌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며느리도 어쩌면 말 못할 힘듦이 있었을 겁니다. 혼자 아이 키우며 지친 마음, 저 같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벽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왜 꼭 단절이어야 했는지는 아직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며느리는 한 번도 제게 직접 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힘들어요. 조금만 쉬고 싶어요. 그 한마디라도 들었다면 이렇게까지 멀어지진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어쩌면 말을 너무 많이 하고 귀는 너무 닫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좋으라고 해주는 말들이 상대에겐 잔소리였을 수도 있었겠지요.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합니다. 얼마 전 교회 자매 모임에서 비슷한 고민을 나누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며느리와 사이가 서먹하다고 하시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감정 표현도 거절도 참 서슴없이 하잖아요. 그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누군가는 먼저 손 내밀어야죠.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면 어떨까? 잘잘못 따지기 전에 그저 마음 불편하게 해서 미안했다고 전하면 어떨까? 며느리가 받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들 반응도 예상할 수 없고요. 하지만 이제는 가만히 있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후회로 남기기 전에 할 수 있는 건 해봐야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제 삶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무슨 표현이 상처 주지 않을지, 종이에 써보고 지우고 또 써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손편지라면 제 진심이 조금 더 전해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한자 한자 눌러 쓰며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그날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많이 당황했고 마음이 아팠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내가 너무 성급했고 너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단 걸 알겠더라. 나는 그냥 너와 가까워지고 싶었고 손주에게 좋은 할머니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그 방식이 너에겐 불편함이었구나. 이제는 너의 생활을 존중하고 싶다. 그래서 먼저 사과하고 싶어.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 혹시 마음이 조금 풀리면 손주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주겠니? 나는 기다릴게. 언제든 네가 편한 날에. 편지를 쓰고 난 뒤 한참을 봉투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낼까 말까 망설이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편지가 도착했을까? 며느리가 읽었을까? 답장은 올까?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마음을 내려놓으려 할 때쯤 문득 핸드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편지 잘 받았습니다.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눈에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로소 저희 사이에 닫혔던 문이 조금은 열릴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이 스며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짧은 문자, 그 한 줄이 제 마음을 얼마나 뒤흔들었는지
정말 말로 다 못합니다.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처음으로 며느리가 제게 마음을 표현해준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매일 아침 달력을 보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2주 정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기대도 했지만 기대보다 더 많이 내려놓으려 애썼습니다. 답장이 없더라도 그 아이가 얼마나 용기를 내서 그 한 주를 보냈는지 알기에 저도 진심으로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 시간 괜찮으세요?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랑 한번 뵙게 해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저는 울음을 참느라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토요일. 정말 오랜만에 거실에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이 좋아하던 과자, 며느리 입맛에 맞춰 준비한 과일, 정말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민준이가 들어오는 순간 그 아이의 눈이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어머니?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가슴에 쌓여 있었지만 그 순간엔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손주를 다시 안을 수 있다는 사실, 그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 사이엔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한동안 저를 낯설어 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다시 제 품에 안기곤 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할머니, 또 놀러와요. 그 목소리가 제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며느리도 예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작은 배려가 오고 가는 일상 속에서 조금씩 신뢰가 쌓이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함께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던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많이 외로웠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엔 외로움과 부담이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머니가 자주 오실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데 저렇게 밝으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질투 같기도 했고 미안하기도 했고요. 저는 며느리의 그 솔직한 고백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그땐 내가 그렇게 느낄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구나. 그 순간 우리 둘 사이엔 말없이 오가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해받지 못한다고만 생각했던 그 지난 시간들이 조금은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처음부터 가까운 사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서로 다른 환경, 다른 세대에서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된 두 여자의 만남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간다면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사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손주와의 시간, 며느리와의 대화, 그리고 스스로를 돌보는 일상 속에서 조금은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는 그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그날 며느리가 제게 던졌던 그 말 한마디, 그만 좀 오세요. 불편하니까요. 그 말은 우리 사이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도 며느리도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배려라고 생각한 행동들이
그 아이에겐 침범으로 느껴졌던 것이고 며느리는 그저 참기만 하다. 마침내 터져버린 것이었겠지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조금씩 익숙해졌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조금 더 조심하고 더 따뜻해졌습니다. 민준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 다녀온 날이면 가끔 영상통화도 해주고 어쩌다 시간이 맞으면 함께 공원에 산책도 나갑니다. 며느리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 속엔 이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젠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책도 읽고 뜨개질도 하고 가끔은 친구들과 여행도 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상처도 받고 때로는 오해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 진심이 있다면 언젠가는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믿습니다. 그 길은 결코 빠르지 않았지만 분명히 가능하다는 걸 제가 살아서 보여주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묘하지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아프고 그 사랑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도 생깁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던 하루. 그 하루가 지나고 또 지나 결국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하루가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런 하루하루의 쌓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시작되셨나요?